연립 1차 부등식입니다. 우리가 1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알아요. 그죠? 근데 부등식을 연립을 할 거래. 그래서 연립 1차 부등식의 기본 형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항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1차 부등식 하나랑 다른 1차 부등식 하나랑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꼴을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뭘 판단을 해야 되냐면은 그냥 1차 부등식의 해는 내가 구할 수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그래서 0번 AX가 B보다 크다의 해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지 복습을 할게요. 자, 이거 X는 뭐보다 클까요? AX가 B보다 크다 있었대. 그러면은 X는 해가 어떻게 돼요? A가 마이너스 바꿔야지. 그치, 내가 의심을 해야 돼. 이제 부등식부터는 A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 그러면 내가 양수는 나눠줘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X는 A분의 B보다 크다라고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히려 A가 0보다 작으면요 이제는 내가 부호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음수로 나눴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을 어떻게 해주면 된다? 바꿔주면 된다. A분의 B는 그대로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A가 0일 때겠죠. A가 0일 때는 우리가 B의 부호에 따라 달라져. 만약에 B가 0보다 크거나 같았어요. 그럼 0은 B보다 항상 클까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다? 불가능하다. B가 양수면은 0이 양수보다 클 수는 없지. 그치? 그래서 얘는 해가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B가 실제로 0보다 작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0은 B보다 크대. 그치? 0은 음수보다 크죠? 그러니까 해가 엄청 많죠? 무수히 많다. 그치?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내가 이제 수직선으로 표현해볼까? 수직선으로 표현해보시면은 처음에 내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A분의 B라는 값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쓰고 만약에 내가 1번인 경우였다. 그럼 내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이것보다 크다. 그러면 내가 이거 표현하는 방법도 두 가지 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똑바르게 그리는 방법도 있고요. 내가 이렇게 그리면은 연두색을 표현할 때 겹치게 그려지잖아. 이거 선이 뭔가 마음에 안 들지. 그래서 일부러 여기 올라오는 선만 살짝 기울기를 가지게끔 이렇게 그리는 방법도 있어요. 요렇게 이렇게 그리는 방법도 있어요. 차이는 없습니다만 내가 보기 좋게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쌤이 요렇게 하는 거는 오른쪽은 1번의 해죠. 그 다음에 왼쪽 이렇게 가는 거는 몇 번의 해? 2번의 해. 그 다음에 실수 전체 해가 없으면 지금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안 그려주면 되고요. 무수히 많다는 그냥 어떻게 그려주면 돼요? 이거 그냥 직선으로 쫙 그려주면 돼요. 전부 다. 그래서 이게 4번, 3번 이렇게. 좋아. 그러면 내가 이제 뭘 했어? 그냥 1차 부등식의 해를 기본적으로 구할 수 있었다. 이거는 그냥 1차 부등식이에요. 그럼 내가 이제 연립 1차 부등식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봤자 똑같아. 우리가 첫 번째 1차 부등식 풀어보고 두 번째 1차 부등식 풀어봤어. 그치? 그러면은 해 형태가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지금 저 형태가 내가 이제 요거로만 볼게요. 노란색과 연두색으로만 볼게. A가 0인 경우는 다 제외를 하고
그럼 해 형태가 좀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하나는 x가 a분의 b보다 크다. 그 다음에 아래쪽도 x는 c분의 d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요 놈의 공통 해는 뭘까? 그치?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번에 수직선에서 그걸 그려주면 돼. 자, a분의 b랑 c분의 d가 누가 더 큰지는 모르겠지만 가정을 해봅시다. a분의 b가 조금 더 왼쪽에 있고요. c분의 d가 조금 더 오른쪽에 있는 상황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자, 첫 번째 부등식은 요거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될 거고 두 번째는 요거보다 크다니까 요렇게 되겠죠. 이건 더 높이 그려도 되고 낮게 그려도 돼요. 그럼 요놈의 공통해는 당연히 어디에 색칠이 된다? 더 겹치는 쪽에 색칠이 된다. 그치?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쓰지 말고 영역으로만 이렇게 색칠해서 표현을 합시다. 그런데 저 경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경우? 이번엔 x는 a분의 b보다 크지만 x는 c분의 d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볼게 이번엔. 그러면 어떻게 색칠이 돼요? 똑같아. a분의 b 그 다음에 c분의 d 있을 때 a분의 b는 여전히 이거보다 커야 돼. 근데 c분의 d는 어떻게 돼요? 이거보다 작거나 같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색칠을 해줘야지. 여기 색칠을 했어. 그리고 우리는 요 영역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요거의 해는 어떤 형태로 나와? 누구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거나 같겠구나. 그치? 우리가 수직선 여유롭게 그려주면은 해도 여기다 쓸 수 있다? 어떻게 쓸 수 있어? x는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여기서는 얘보다 크다. 이렇게. 그죠? 이게 바로 그냥 해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 경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a분의 b가 작거나, 그렇지?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럼 내가 그건 다 그릴 수 있겠지 이제. 그렇지? 그래서 그냥 쌤은 두 가지만 그려보고 이제 볼 거예요. 아, 연립 1차 부등식의 해는 결국엔 이런 형태로 내가 추리면 된다. 됐지? 네. 자, 그럼 특수한 경우를 볼게요. 특수한 경우 연립 1차 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얘 다 해 가졌잖아. 근데 해를 가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생각해봐. 둘 다 이렇게 양쪽은 그렇지. 이거 둘 다 작은 놈은 왼쪽으로 가고 큰 놈은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림으로 표현해주면 돼요. 어떻게 해주면 돼? a분의 b라고 쓰면 이제 힘드니까 하나의 근을 알파, 큰 근은 베타라고 합시다. 자, 작은 근은 항상 작거나 큰 근은 크다. 이거의 공통근은 해가 없겠죠. 그치? 그래서 한글로 쓰면은 작은 근은 더 작고 작은 근보다 더 작거나 작은 근보다 더 작고 큰 근보다 더 큰 경우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염두에 두면서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아, 우리가 해가 없는 경우가 조금 더 스페셜해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가 없으니까 물음표 쓸게요. 반대로 이제 해를 많이 가질 조건 뭐 그런 거는 굳이 일일이 세지 않을게요.
그럼 이제 이거 해볼까? 연립일차 부등식인데 정수의 개수 이것도 중요하거든. 이것도 다 이걸로 놀아요. 정수해의 개수. 예를 들어 내가 작은 근이 1이라고 할게요. 자, 얘는 지금 1보다 큽니다. 1보다 커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베타라고 할게요. 베타는 몰라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베타보다 작거나 같아요. 색칠해요. 자, 여기에 정수가 2개 있으려면은 베타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 여기에 있는 공통 연역에서 3, 4. 정수해가 3. 2개일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쓰겠죠? 여기가 2고요. 여기 3이고 그럼 내가 2랑 3은 무조건 여기 정수해인 거지. 근데 4는 들어가면 돼? 안 돼? 4 안 돼. 그럼 4는 어디가 있어야 돼? 4는 여기 밖에 있어야 돼. 그럼 내가 이렇게 숫자를 씀으로써 베타는 무조건 몇과 몇 사이가 되는 거야? 3과 4. 그렇지. 자, 그런데 이제 관찰을 하는 거야. 이 베타는 내가 포함을 하는 친구죠. 그럼 내가 3은 가도 돼? 안 돼? 얘가 3까지 왼쪽으로 가도 돼? 안 돼? 왜요? 되죠. 근데 내가 베타가 오른쪽으로 4까지 가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러면 4를 포함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내가 정수해가 나올 조건은 이런 식으로 어떤 숫자와 어떤 숫자 사이에 있을 텐데 등호가 어디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내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치?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뚫려 있으면은 거꾸로 3은 포함하면 안 되고 4는 포함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수의 개수가 주어졌을 때 내가 수직선을 그리면서 숫자를 조이면 얘네들의 범위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이렇게 연립일차 부등식을 유형을 조금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립일차 부등식이 두 번째 바로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이에요. 절대값 부등식은 도대체 어떻게 풀까요? 자, 절대값 부등식의 유형 첫 번째, 절대값 x가 k보다 클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k는 양수라고 하지만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k가 0 이상이에요. k가 0 이상인 경우는 절대값 x는 k보다 크다의 해를 x는 뭐보다 크다고 써야 돼? 네. 자, 이거 양수야. k는 양수야. 절대값 x는 어떤 5보다 크대. 예를 들어. 그러면 x의 실제 해는 어떤 거야? k가 5였어. 이거 실제 해는 뭐예요? X. x는 그러면 느는 풀마죠. 느는 풀마인데 얘가 더 커요. 6. 그러니까 6. 5보다 실제로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돼. 그러면 x는 k보다 커야 돼. 근데 그것만 있겠어? 아닐걸? 왜?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도 어디로 가면 돼? 6, 7, 8, 9, 10으로 가면 되죠? 그럼 내가 x는 마이너스 k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더 왼쪽으로 가야 되잖아. 그렇지, 작아야 된다라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값 x가 k보다 크다인 경우는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이런 식으로 바깥 범위가 나와요. 이렇게 가요. 우리 수직선을 그려볼게. 이렇게 가요. 같은 색이면은 또 동시에요. 이것 또는 이거다. 이렇게 생긴 거야.
근데 두 번째, 만약에 그 K가 음수였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질까? 아니, 절대값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래. x는 뭐예요? 절대값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려면 x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항상 뭐라고 배우죠? 절대값은 어떤 수다? 양수. 양수 또는 0이지. 그럼 걔는 항상 마이너스 1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항상 커요. 아, 그래서 얘는 x는 모든 실수예요. 낚시용이다. 이해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게 첫 번째인 경우고요. 자, 두 번째. 만약에 절대값 x가 이제 k보다 작을 때예요. 요럴 때는 어떻게 될까? 작다라고 돼 있으면은, 자, 첫 번째 똑같아요. k가 양수일 때, 자, 절대값 x가 5보다 작대요. 그러면 x는 어때야 될까? 5보다 작으려면은 일단 4, 3, 2, 1, 0.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도 4, 3, 2, 1, 0. 그렇지. 아, 그러면 몇과 몇 사이일 것 같아? 마이너스 5와 5 사이에 있는 수면 다 되겠죠? 오케이. K로 표현하자.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K와 K 사이에 있는 수면 되네. 얘는 그러면 무슨 범위야? 안쪽 범위예요. 안쪽 범위. 그러면 그림으로는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마이너스 K와 K라는 숫자가 있으면은 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반대로 두 번째 K가 음수인 경우는 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절대값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돼. 해 있어 없어? 절대값 X가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수 있을까? 그치, 아까 선생님 절대값은 항상 0 이상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X는 해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경우를 나눠주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거를 짬뽕한 범위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쌤이 A 이상 절대값 X는 B 미만 이렇게 쓸게요. A, B는 이제 양수예요. 음수인 경우는 없어. 요거의 해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느낌이 자, 0을 기준으로 A가 여기 있고요. B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럼 대칭성에 의해서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B도 대칭이 될 거야. 자, 그럼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뭐냐면은 어차피 지금 이거 다 대칭이잖아. 뭐에 대해서 대칭이었어? X는 0에 대해서 대칭이었죠. X는 0에 대해서 대칭이었죠. 그럼 이것도 X는 0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치고 우리는 여기 생각하지 마. 이쪽 생각하지 마봐. 오른쪽만 볼 거야. 자, 오른쪽만 봤을 때 절대값 X가 A 이상 B 미만이라는 거는 내가 그냥 어떻게 그려주면 돼요? X가 A 이상 B 미만으로 그려주면 되죠? 이거 대칭시켜봐. 그러면은 어디에다 색칠해야 돼? 마이너스 A에는 색칠을 하고 마이너스 B에다가는 색칠을 해주면 안 되겠죠. 요런 범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대칭이 양사. 그러면은 우리가 식으로 쓸 때는 항상 어떻게 써야 돼요? 마이너스 B보다 크고 마이너스 A 이하 또는 A 이상 B 미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 범위가 두 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서로 겹치는 경우는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
이게 마치 물방울이 합쳐지는 것처럼 한 가지 물방울이 되는 건데 지금 여기는 물방울이 두 개가 되는 거야. x는 0을 기준으로. 그래서 범위가 항상 이런 식으로 대칭이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은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도 우리가 다룰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됐죠? 그래서 1차 부등식은 일단 쌤이 다 뭐 했어? 지금 수직선 다 그렸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수직선을 그려보면서 지금 수직선 그리기 전에 항상 뭐 했죠? 수직선 그린 다음에 이 숫자 적었죠. a분의 b, c분의 d, 뭐 알파든 베타든 1이든 몇이든 다 그거를 적고 나서 걔네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공통 범위가 무엇인지 그렇게만 보면 끝납니다. 알겠죠? 자, 연습 문제 가봅시다. 113쪽. 자, 다음에 연립부등식을 푸시오. 715번 차례대로 말해볼까요? x는 자 지훈이부터 말해볼까요? 우리 정수 말고 그냥 전체 범위 써야 돼. x는 마이너스가 크고 2보다 같거나 같다. 그렇게 쓰면 되겠죠? 이어서 써주면 돼요. 자, 716번 규현이. 이건 교체된다네. 그치, 요거는 지금 요 경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근만 써야 돼? x는 더, 3보다 그치, 더 큰 것만 써야 돼. x는 3보다 크다. 이해됐지? 그 다음에 717번. 요거 조금 계산해줘야 돼. 자, 지윤이.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2가 아니에요. 위에는. 마이너스 2 그렇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 5보다 작다. 잘했죠. 그 다음에 718번 규현이. x는 1보다 작다. 아니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끝이죠? 네. 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예요. 이번에는 여기랑 여기가 다 왼쪽으로 간 거지. 그치. 자, 그러면 밑에 네 문제도 해봅시다. 이번에는 순서 바꿔서 규현이부터 먼저 말할게요. 719번. 이렇게 돼 있으면은 둘 다 등호가 있지? 네. 그럼 해가 있어 없어 일단? 있긴 해. 누구만? 2. 그래서 x는 2예요. x는 2예요. 이것도 범위입니다. x는 2. 자, 그 다음에 지윤이 720번. 이거 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해는 없다. 그냥 없다 쓰세요. 없다. 그 다음에 규현이 721번. 자, 위에 거는 x는 뭐 나와요? 위에 거는 x는 10보다 크다. 10보다 큰데 아래 거는 x는 어떻게 나와요? 10보다 작거나 근데 크면서 작거나 같을 수 있어? 아니요? 없죠. 그래서 해는 10x는 없어요. 그렇지. 큰 것도 해야 되고 작거나 같은 것도 있어야 되니까 그때는 안 됩니다. 네. 722번 지윤이.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고 그렇죠. 마이너스 3보다 보다 크다.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서 끌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는 없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719번처럼 둘 다 같거나 크다, 같거나 작다 이 경우에만 걔가 있는 거야. 나머지는 다 없어요. 자, 7-2번, 723번 A, B, C 꼴의 부등식인데 쌤이 그것만 얘기 안 했거든요. A, B, C 꼴의 부등식은 어떤 식으로 바꿔주는 거냐면 앞에 거 A는 B보다 작다, 그 다음에 뒤에 거 B는 C보다 작다로 나눠주면 돼요. 똑같이. 알겠죠? 자, 그래서 723번부터 725번이 한 문제를 푸는 과정이에요. 723번 왼쪽 거를 부등식을 풀어볼게. 그러면은 x는 2보다 작다. 오케이. 724번도 해볼게. x 옮겨서 2x는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 이상이죠.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 범위는 x는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이런 식으로 A, B, C 꼴의 부등식을 푼다. 자, 우리는 절대값 해봅시다. 726번. 자, 쌤이 여기 한 번 있어요. 절대값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는 해가 어떤 식으로 나올까? 대부분 다 노란색 보면 돼요. x는 이보다 작다는 어떤 범위예요? 요 범위예요. 그지? 2보다 작다. 그럼 몇과 몇 사이에 있다? 마이너스 1이랑 그치. 근데 등호 둘 다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지. 그럼 내가 뭐라고 말해야 돼?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다. 됐지? 그래서 작다 하면은 사이 범위가 나오고요. 크다 하면은 바깥 범위가 나오는 거야. 727번. 규현이. x는 음. 3보다 크거나 그렇지. 3보다 크거나.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그렇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보이죠? 그게 이제 머릿속으로 바로 이제 입력이 돼야 돼. 자연스럽게. 다시 지훈이 728번. 자, 절대값 x 빼기 2였대. 자, 그러면 절대값 x 빼기 2라고 하니까 일단 3보다 작다며. x 빼기 2를 그냥 한 문자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는 요거죠. 네. 몇과 몇 사이여야 돼? 마 3, 그치, 마3과 3 사이여야 돼. 근데 내가 이걸 다시 눈 뜨고 살펴보니까 x 빼기 2가 그거였대. 그러면 양변에 이제 뭘 더해주면 돼? 그렇지. 왼쪽도 2를 더해주면 몇이 되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오른쪽도 2 더해주면 몇이 돼요? 5 그렇죠. 그러면 x는 몇과 몇 사이다?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5 사이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내가 절대값 먼저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규현이 729번. 절대값 x 플러스 3은 5 이상이다는 어떻게 될까요? x는 2보다 작거나 같거나 크다. 이것도 한번 써볼까? x 플러스 3은 5 이상 또는 x 플러스 3은 마이너스 5 이하죠. 그럼 내가 이제 3 빼줘야지. 그래서 여기서는 x는 몇 이상? 2 이상이거나 x는 몇 이하가 돼요? 마이너스 8. 그렇죠. 마이너스 8 이하가 됩니다.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어려운 게 730번, 31번이야. 우리가 절대값도 있고 절대값 없는 것도 있어. 둘이 공통으로 있으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결국 절대값은 x가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나눠지거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절대값을 이렇게 풀 수 없는 경우는 항상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합니다. x가 0 이상일 때, 그 다음에 x가 0 미만일 때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쌤이 730번을 같이 해볼게. x가 0 이상이라면요 절대값 x는 그냥 x죠. 그럼 x 더하기 2x는 몇? 6보다 크다를 풀어줘야 돼. 그럼 x는 몇이에요? 2보다 크다죠. 그지? 근데 x가 0보다 작을 때는 내가 부호는 바꿔서 마이너스 x라고 써야 되지, 절대값을. 그 다음에 더하기 2x를 해서 6보다 커야 돼. 그러면 이거는 x가 뭐가 나와요? x는 6보다 크다 나오지. 자, 이제 문제 조건을 잘 봐봐. 내가 x가 양수라고 가정했을 때는 x가 2보다 크다고 했어. 그러면 가능하죠? 근데 음수라고 가정했을 때는 x가 6보다 크다 나왔어. 이거 가능해? 안 되지. 그러면 얘는 가짜 근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지워야 돼. 얘가 안 되는 거야. 그럼 답은 뭐만 되는 거야? 2보다 크다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풀어줘야 돼. 요게 조금 어렵죠? 그러면 731번은 내가 어떻게 해줘야 돼? x-1보다 클. 그치. x-1이 0보다 클 때랑 x-1이 0보다 작을 때로 풀어줘야 돼요. 그것도 같이 해볼게. 자, 쌤이 식을 어떻게 쓰는지 잘 보고 따라합시다. 자, 절대값 x-1이 2x보다 작거나 같을 때죠?
그러면 첫 번째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 안에 있는 식이 0 이상일 때, 즉 x가 1 이상일 때는 얘가 그냥 플러스 x 빼기 1이 될 거예요. 이거 풀어주는 거죠? 네. 그럼 얘 넘기니까 x는 마이너스 1 이상이 남아. 가능해요? 잘 생각해봐. x가 1 이상일 때 해가 마이너스 1 이상이 나왔어. 왜요? 되긴 돼. 어떤 것만 돼? 그 대신 얘부터 되는 게 아니라 그치, 얘부터 되는 거야. x는 1 이상인 것만 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어줘야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2x보다 작거나 같다. 2x 내가 더해주면 3x죠. x는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지. 그럼 요때는 해가 어떻게 나와요? 3분의 1보다 크면서 1보다 작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있어요. 아, 그래서 3분의 1 이상 1 미만으로 써야 돼요. 그치? 자, 그래서 내가 두 가지 경우가 둘 다 되는 거야 지금은. x가 1 이상인 거랑 3분의 1 이상 1 미만인 거 둘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답은 뭘까? 자, 우리가 수직선 이거 한번 그려서 생각해 볼까? 수직선에서는 이게 어떤 느낌이야? 자, 3분의 1과 1이 있었어. 자, 이쪽부터 내가 보면은 3분의 1 이상 1 미만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1 색칠하고 또 갔어. 그러면 색칠했으면은 내가 굳이 여기 점 찍을 필요 없죠? 그럼 얘는 그냥 통째로 뭐인 거였어? 3분의 1 이상이었어요. 1은 프리셋이었어. 그래서 얘네들을 더하는 범위니까 얘때는 x는 3분의 1 이상이다 라고 해야 돼. 자, 그래서 언제 공통 범위를 세고 언제 이렇게 더해지는지는 경우를 좀 내가 나눠야 되거든요. 내가 이런 식으로 경우를 나눴을 때는 서로 더해주는 거고요. 경우를 나눈 거에서 이거랑 이거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된다면은 그때는 겹치는 거예요. 이거는 다 겹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래서 내가 그거 푸는 게 조금 어려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기본 문제인데 이렇게 헷갈리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유형 문제 풀 때도 조금 어렵게 느낄 겁니다. 자, 일단은 절대값 있는 거는 다음 시간에 같이 연습하는 걸로 하고 우리는 절대값 없는 것까지만 숙제를 해볼까? 어차피 숙제 양이 조금 절대값까지 포함하는 거 많아. 그래서 유형 1번 당연히 할 거고요. 유형 2번도 할 거고요. 유형 3번 할 거고 유형 4번 할 겁니다. 유형 5번 할 거고 유형 6번 정수해 조건 있죠? 정수의 개수 할 거고 그 다음에 연립1차 분식의 활용 유형 7번까지 하고 유형 8번부터 절대값이죠? 그래서 유형 7번까지만 할게요. 117조까지. 자, 그래서 오늘 숙제를 적어주자면 오늘은 3월 마지막 날 31일 그 다음에 교재만 할 거예요. 117페이지. 기한은 이틀 뒤 4월 2일. 됐죠? 네. 근데 절대값만 하면 또 이거 금방 끝나요.